이렇게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몇 년 있다가 분담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진단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뭔가가 바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다. 아니 옆집은 얼마 전에 10억에 팔렸는데 내 시세는 지금 6억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내 재산권을 정말 통째로 신탁하는 행위잖아요. 정말 수억 원짜리 의사결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욱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를 비롯해서 3명의 박사님이 이번에 이제 책을 썼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마스터 로드맵이라는 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공저가 4명인데요. 오늘은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같이 이제 공저를 했던 우리 박사님들 소개를 잠깐 올리면, 먼저 이제 정비사업의 어떤 법령과 이런 여러 절차에 대해서 대학 강단에서 정말 치열하게 강의하고 계시는 세명대학교 이강용 박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실무를 20년 이상 해오면서 어떤 현장 실무에 대해서 정말 능통한 우리 경력 20년 차에 빛나는 이인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한 30년 근무하시면서 어떤 회계적인 사고, 그리고 금융의 눈으로 현장의 민낯을 이렇게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구찬진 박사님. 그리고 저는 이제 한 200여 개 현장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돌면서 이제 실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 이렇게 4명이 공동 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비사업의 어벤져스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총회 장소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주말에도 총회장을 참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좀 경험하고 했던 것 중에서 실수라고 치명적인 실수라기엔 좀 뭐하지만 하나만 꼽는다면은 단연코 이제 이거 같습니다. 조합원이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위임하는 어떤 착각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우리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내 권리를 위임을 했으니까 뭐 안심하고 그냥 조합에서 알아서 하면 우리 그냥 총회장 와서 설명 듣고 도장 찍으면 돼. 저 앞에 계시는 분들 정말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좀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내 재산권을 정말 통째로 신탁하는 행위잖아요. 정말 수억 원짜리 의사결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총회 책자가 정말 깨끗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총회 책자를 미리 받으시거든요. 미리 몇 주 전에 받으시는데 어떤 조합원님은 정말 떼지까지 붙여가면서 형광펜 치시면서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총회 책자를 그냥 깨끗한 채로 갖고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설명하는 거 보고 그래 맞겠네 이렇게 찬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옆집에서 찬성하니까 나도 찬성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몇 년 있다가 분담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비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외부 변수들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권리자 본인의 어떤 무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심들 속에서 향후에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금융 비용들, 이자를 말씀드리는데 분담금 폭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위기고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책에 로우 앤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절차마다 설명과 법률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시점별로 그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기준 잣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내가 조합원 입니다. 근데 조합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자산 증식도 희망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의 사업성이 어떠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건 좋아. 그리고 내 자산이 증식되는 거, 물론 새 아파트니까 자산이 증식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분담금이 또 필요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분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사업성 검토라고 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우리 일반 분양가의 수준, 내가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비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 추정 분담금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좋아질 거야, 이러한 것들은 지금 아니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 시내에 여러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아파트들이 모두 다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돼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과 주거 환경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정말 유수의 사업장이
사업장이 돼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사업장이 분명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성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닌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지방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요. 다니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이런 거 있죠? 축 안전진단 성공을 빕니다. 그래서 막 각 시공사별로 막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은 그걸 보면은 되게 기분 좋죠. 우리 이제 사업이 시작되나 보다. 이제 우리 이제 이주 나가나 보다. 뭐 어떨 때는 이제 호가가 반응을 하니까 우리 호가 얼마 올랐대 막 이러면서 가족끼리 되게 막 좋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현수막이 축 안전진단 통과라고 되어 있는 그 현수막에 대한 그 한 문장을 갖다가 다른 걸로 번역을 해드리면, 자, 이제 우리 이제 뛸 준비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진단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뭔가가 바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정말 그 재개발 재건축 우리 정비 사업의 장대한 서사가 진행이 된다,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안전진단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법 개정이 됐습니다. 재건축 진단이라고 해서 2025년도에 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그 이후의 단계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위 구성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재건축 패스트트랙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빨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속도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우리 단지의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냉철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했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가 정말 큰 고비를 넘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조합원님들과 우리 조합 집행부들 피를 말리는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조합 설립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10년, 15년, 제가 20년이 넘어가는 단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라고 하는 그 현수막은 정말 우리 사업에 있어서 초기도 아니야, 초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코로 재건축 확정,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크게 반응하시기보다는 현수막 너머에 있는 우리 사업의 본질, 사업성이 얼마나 받쳐주는가,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진단을 이제 우리가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을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혹은 어떠한 형태, 혹은 뭐 어떤 시공사, 이제 그다음부터는 의사결정의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우리 재건축은 하고는 싶은데 지금 막상 시공비나 아니면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그 분담금에 대한 수준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민 동의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사 안전진단 통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성이 뒷받침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저히 재건축을 가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사업장이 그러한데 아파트는 낡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도저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금액이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도가 채 못 나가는 사업장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안개 속 잘 안 보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비 사업은 정말 극단적인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정말 많죠. 정비업체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용역기관들, 그다음에 또 마감지 업체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이걸 업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조합원님들은 어떠시죠? 평생에 이런 일들을 한번 할까 말까 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를 상대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조력자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력자가 우리 손을 잡고, 즉 조합원님들의 손을 잡고 찬찬히 안전하게 걸어가면 좋으련만, 정말 극히 일부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생각과 마인드로 이 정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내를 잘 하면서 정상적인 안내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님들의 주머니까지 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요컨대 이제 이런 거죠. 공사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이후에 내 분담금이 확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각종 OS 비용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마감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조합에서 처음 계획했던 비용들, 조합원이 처음에 알았던 비용하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조합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렴되는 거는 뭐냐? 돈으로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용 자체가 수긍하지 못하는 어떤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사비 시공사에서 공사비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될 경우에 조합에게 요구를 해서 이거를 수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조합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의 일정에 대해서 사업 속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공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 사업비가 한 10% 이상 늘어나거나 우리 조합원님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한 20% 이상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하기 전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공사비나 사업비가 타당한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흔히 이제 공짜 점심은 없고 세상에 눈먼 돈은 없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이 말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결정을 하는 자리가 총회에 있지 않습니까? 총회를 하려면 총회 책자라는 걸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그 안에 이번 총회에 이제 의결을 받을 것들, 즉 조합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교부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총회장에서 내가 이해 못하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시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또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총회 자료를 미리 받고 검토하고 내가 단어나 문맥이나 혹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나 아니면은 뭐 지금 AI가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 스타디를 하고 나 혼자 스타디를 한다라고 해서 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 친구들 혹은 내 옆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스타디를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총회 전에 이런 것들을 의사개진을 하고요. 우리가 뭐죠? 이사들과 대의원들을 추대를 해서 그분들께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님들께 찾아가서 나 이거 이해 안 되고 나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총회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총회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분히 분위기에 좀 휩싸여서 내 개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조합 내 권한을 갖다가 당신한테 위임하는, 즉 위임하는 분들이 대의원 분들이잖아요. 이사분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혹은 나는 이건 이해 안 되는데 당신이 대의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해다오. 혹은 조합에다가 직접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러한 공부를 하고 총회장에 들어가면 정말 귀가 확 뚫립니다. 총회장이 더 이상 좀 지루한 어떤 앞에서 떠들고 나는 듣기만 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이해되는 것들이 나오면 총회 장소가 정말 재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비례율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그 비례율 산출 기준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관을 보셔야 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정비 사업을 어떠한 규약과 약속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해서 물론 표준사업정관이라고 나와 있긴 하나 우리 조합의 정관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정관 변경 작업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 추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아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침판 혹은 설명서 뭐 이런 지침서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관을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을 정독을 하고 그 이후에 내 비례율, 이 비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항상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만족을 못 하시고 조합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조합
조합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아니, 옆집은 얼마 전에 10억에 팔렸는데 내 시세는 지금 6억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뭐냐면은 그 감정평가가 내 집의 시세를 매기는 게 아니다. 감정평가는 우리 조합원님들 사이에 공평한 비율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권리가액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산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이 10억에 팔렸는데 왜 내 감평가는 6억이냐? 아마 옆집도 감평가가 6억으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가 다 낮게 평가가 되면, 감정표가 낮게 평가가 되면 분담금 계산할 때 그 영향력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봐야 할 건 우리가 절대 금액이 아니라, 자, 우리 단지 안에서 내 위치, 내 평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감정평가의 어떤 그 단지별, 그 세대별 평균보다 내 위치가 어디냐, 위냐 아래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보다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의 위치나 조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의제기 기간에 꼭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기간을 놓치시면 더 이상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세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